한국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인 것 같아요. 조지아에서 온 한 여인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6살 마리아, 그녀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국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이상훈, 35살의 중소기업 대표였죠. 처음 만난 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좁은 원룸, 차가운 시선, 말없는 저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고 해외 언론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했던 조지아 여인이 어떻게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은 남편이 아닌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였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26살이던 2024년 가을, 저는 조지아 트빌리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가야 하니? 네, 어머니. 이게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었죠. 집안의 빚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호텔 청소부로 일했지만 한 달에 200달러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때 결혼중개소 광고를 봤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 가족 지원금 1만 달러.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좁고 어두웠어요. 중개인 여자가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 괜찮아. 서울에서 회사 운영해. 돈 잘 벌어. 사진 속 남자는 무표정했습니다. 이상훈이라는 이름이었죠. 나이는요? 35. 좋은 조건이야. 빨리 결정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화상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한국 생활 힘들어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낙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이상훈이 마중 나왔습니다. 실제로 본 그는 사진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짐 이거 다예요? 네. 가죠. 차는 30분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네. 작지만 괜찮아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전부였습니다. 조지아 집은 비록 낡았지만 방이 3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어 학원 다녀요. 6개월 배워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부탁해요. 저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와요. 이상훈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2개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받았죠. 첫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빚을 갚기 위해. 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훈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놨어요. 드세요. 식탁에 토스트와 우유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이상훈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9시 한국어 학원에 갔습니다. 학생은 저 혼자였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 와서 어때요? 좋아요. 어렵지만 배우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좁은 집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저녁 7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했습니다. 이상훈이 9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차렸어요. 고마워요. 이상훈은 한 숟가락 뜨고 멈췄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처음 만들어 봐서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하지만 그는 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학원 가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이상훈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훈 씨, 회사 일은 어때요? 바빠요. 무슨 회사예요? 금속 부품 만들어요. 자동차 부품이요. 힘들어요? 그냥 일이에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와 결혼한 걸까요? 사랑도 관심도 없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조금 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었고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네. 부모님 뵈러 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댁을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차로 1시간을 갔습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라. 외국 며느리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배운 대로 인사했습니다. 한국말 하네. 신기하다. 들어와. 집은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마리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 낳아야지. 손주 보고 싶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훈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요. 뭐가 천천히야? 나이가 있는데.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좀 급하세요. 이상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상훈이 저를 배려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과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어 시험 봐요. 토픽 3급 도전해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준비 잘하면 돼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 책을 읽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시험 준비해요? 네. 토픽 3급이요. 열심히 하네요. 대단해요. 짧은 칭찬이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시험 날이 왔습니다.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붙었어요. 축하해요, 마리아 씨. 정말 잘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무언가를 이뤘습니다. 이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시험 붙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이상훈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사줄게요. 밖에서 먹어요. 우리는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해요?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매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이상훈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요. 집도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이상훈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마리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처음에 결혼은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하셔서 그냥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정말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요.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우리 잘해봐요. 진짜 부부로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상훈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다음 반에 조지아 사람 온대요. 정말요? 네. 나디아라는 분이요.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나디아를 만났습니다. 31살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마리아, 반가워요. 나디아예요. 반가워요. 조지아 사람 만나니 좋아요. 그러게요. 여기서 고향 사람 만날 줄 몰랐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고향. 모든 게 편했습니다. 남편은 어때요? 나디아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요즘 괜찮아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힘들어요. 왜요? 남편이 술 마시고 소리 질러요. 돈도 안 줘요. 나디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비자 때문에 못해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힘내세요. 나아질 거예요. 당신은 운이 좋아요. 좋은 남편 만났잖아요. 나디아의 말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디아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집 좋네요. 넓어요. 작은데요.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요. 남편도 착하고. 나디아가 이상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훈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디아가 간 후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조심하세요. 왜요? 눈빛이 이상해요. 시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디아는 제 친구예요. 하지만 이상훈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나디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디아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리아, 이상훈 씨 월급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생활비는 충분히 줘요. 얼마나? 한 달에 150만 원이요. 그것밖에? 회사 대표인데? 나디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충분해요. 너무 순진해요. 당신도 권리가 있어요. 더 달라고 해야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나디아는 자꾸 돈 이야기를 할까요? 며칠 후 나디아가 또 물었습니다. 통장 있어요? 네. 이상훈 씨가 만들어줬어요. 돈 얼마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해봐요. 남편이 속이는지 알아야죠. 이상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후회해요. 나디아의 말이 점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통장에 얼마가 있을까?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상훈이 매달 넣어준 돈이었습니다. 쓸 일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죠. 이상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봤어요? 네. 돈이 많이 있네요. 당신 돈이에요. 자유롭게 써요. 고마워요. 저는 나디아의 의심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나디아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확인했어요. 돈 많이 있었어요. 얼마? 800만 원이요. 나디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좋겠네요. 그 후로 나디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나디아 학원 그만뒀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안 온다고 연락했대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나디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디아 괜찮아요? 네. 바빠서 못 다녀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쁘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나디아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돈 좀 빌려줘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도박해서 빚이 생겼어요. 500만 원만 빌려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상훈 씨랑 얘기해봐야 해요. 당신 통장에 800만 원 있잖아요. 당신 돈이라며? 하지만 친구 아니에요? 도와줘야죠. 나디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상훈이 퇴근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 돼요. 이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마리아 친구잖아요. 나디아가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도박 빚은 끝이 없어요. 빌려줘도 소용없어요. 차가운 사람이네요. 마리아, 이런 남자랑 사는 거예요? 나디아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디아 씨,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디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후회할 거예요. 나디아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해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나디아가 무슨 짓을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디아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이상훈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대화가 늘었고 가끔 웃음도 나왔습니다. 마리아 씨, 요리 실력 늘었어요. 정말요? 네. 이제 김치찌개 맛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마리아 씨? 경찰서예요. 네. 나디아 씨 아세요? 네, 알아요.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도둑질 혐의로 잡혔어요. 당신을 연락처로 줬는데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상훈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나디아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돈이 필요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5만 원어치 물건이에요. 초범이라 합의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제가 낼게요. 이상훈 씨.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만이에요. 이상훈이 돈을 냈습니다. 나디아는 풀려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나디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나디아 씨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나디아가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어요? 나디아가 불쌍해요. 저도 저렇게 될 뻔했어요. 당신은 다르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이상훈 씨 고마워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상훈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니. 며칠 후 나디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만날 수 있어요? 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디아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질투했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 만났고 행복해 보여서요. 나디아 씨. 저는 결혼 망쳤어요. 남편은 도박꾼이고 돈도 없고. 당신 보면서 화가 났어요. 나디아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죠. 저는 나디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이혼하고 일자리 찾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디아 씨도 저처럼 할 수 있어요. 나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디아는 정말 변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가끔 연락하며 서로 응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자신을 망칠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릴까요? 2025년 4월 봄이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훈과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 같았습니다.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웃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일하고 싶어요. 어떤 일?
제 고향 음식 팔고 싶어요. 조지아 음식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작게 시작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요. 이상훈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와줄게요. 같이 해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당신 꿈이잖아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전통 빵 하차프리를 만들었습니다. 치즈가 가득한 배 모양 빵이었죠. 이상훈이 시식했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팔릴 것 같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설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 달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주문이에요. 축하해요. 시작이네요. 이상훈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었습니다. 포장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중독성 있어요.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개, 2개, 5개. 저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버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상훈 씨, 저 돈 벌었어요. 얼마? 이번 달 50만 원이요. 대단한데요? 계속하면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이상훈은 항상 저를 응원했습니다. 주방을 넓혀주고 재료비도 대줬습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상훈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반자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조지아 음식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배달도 빠르고 친절해요. 마리아 씨 응원해요. 댓글들이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씨,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요? 네. 외국인 주부가 온라인 사업 성공했다고 화제예요.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해보세요. 좋은 기회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성공 비결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남편 덕분이에요. 기사가 났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단하다. 나도 용기 낸다. 한국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20개씩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도와줄 사람 구해야겠어요. 그래요. 같이 찾아봐요. 이상훈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한국 대학생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열심히 배울게요. 고마워요. 같이 잘해봐요. 사업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사장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가난한 조지아 여인이었는데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그날 밤 저는 조지아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 잘 돼요. 정말? 다행이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빚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고맙다, 마리아.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과연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2025년 7월 여름이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됐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아 부모님께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마리아, 돈 받았어.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내 동생들도 학교 잘 다녀. 다 내 덕분이야.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상훈도 기뻐했습니다. 잘했어요.
가족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상훈 씨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우리 같이 한 거예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씨, TV 출연 가능하세요? TV요? 네. 다문화 가정 성공 사례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얼굴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결정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그럼 해요. 응원할게요. 촬영 날이 왔습니다. 방송국은 컸습니다. 긴장됐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 와서 힘들었죠?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셨다며요? 네. 이상훈 씨는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이상훈도 인터뷰했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다. 마리아 씨 응원해요. 남편분도 멋있어요. SNS 팔로워가 급증했습니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문도 더 늘었습니다. 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바빠서 이상훈과 시간을 못 보냈습니다. 이상훈 씨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상훈의 얼굴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과 가정 둘 다 챙길 수 있을까? 어느 저녁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둘이서요. 제주도 어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여행 제안이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일주일 후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당신이랑만 있으니 좋아요. 해변을 걷다가 이상훈이 멈춰 섰습니다. 마리아 씨. 네. 사랑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훈은 퇴근하면 제 일을 도왔습니다. 포장도 하고 배송도 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못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 팀이잖아요. 9월이 됐습니다. 사업이 더 커졌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상훈이 자금을 댔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같이 하는 거니까요. 가게 이름은 마리안의 조지아 키친으로 정했습니다. 오픈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마리아 씨, 성공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요. 남편의 사랑과 지지요. 이상훈을 봤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1년 전 원룸에서 울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2025년 11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하루에 50명 넘는 손님이 왔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병원 가봐요. 이상훈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요? 네. 6주 됐어요. 축하드려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훈에게 말해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아이 계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말했습니다. 이상훈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임신했어요. 이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6주래요. 갑자기 이상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상훈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뻐요? 당연하죠. 우리 아이예요.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어머니, 아기 생겼어요. 정말? 어머나, 손주다. 손주.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조지아 부모님께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엄마 될 거예요. 축하한다라 말이야. 건강하게 낳아라.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아기가 제일 중요해요. 가게는 나중 일이에요. 이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임신 기간은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줬고 밤마다 발을 마사지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못 견뎌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래요. 이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요? 우리 아들? 이상훈이 행복해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요? 당신이 지어요. 지훈이는 어때요? 지혜로운 훈장 지훈. 좋아요. 이지훈. 멋진 이름이에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1월 초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나요. 이상훈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지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상훈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아, 아빠야. 저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마리아.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줘서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 옷, 장난감. 이상훈이 다 준비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고예요. 우리 아들 위해서요.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깼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이 함께했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탔습니다. 남자가 왜 이런 걸 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훈은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봐요, 웃어요. 우리 아들 천사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지훈이 100일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시부모님, 조지아에서 온 제 동생. 모두가 지훈을 축복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지훈아.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직원들이 잘 운영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복직 언제 하실 거예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돌 되면 천천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는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지훈이와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조금요. 하지만 지훈이가 우선이에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당신 꿈도 중요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천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만 가게에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잘 볼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가능했습니다. 이상훈이 항상 도왔습니다.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언론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BBC에서 연락드립니다. BBC요? 네. 당신 이야기가 화제예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지아 여성이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BBC까지 관심을 가지다니. 해볼게요. 인터뷰 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가족을 위해 결혼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남편이 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분이 특별한가 봐요? 네. 이상훈 씨는 저를 믿어줬어요. 지지해줬어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감동적이다. 한국 남자 멋있다. 마리아 응원한다.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게에서 일했고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나디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축하해. 뉴스 봤어. 고마워 나디아. 요즘 어때? 좋아. 나도 작은 카페 시작했어. 당신 보고 용기 얻었어. 정말? 잘 됐다. 잘 되길 바랄게. 고마워. 너 덕분이야. 나디아도 변했습니다. 이제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응원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지훈이 돌이 됐습니다. 큰 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손님들, 직원들, 기자들까지. 마리아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게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외국인 여성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요? 창업 교육이요. 저처럼 꿈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 밤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2026년 1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료로 가르칠 거예요. 제가 배운 것들을요. 이상훈이 지지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도와줄게요. 작은 교실을 빌렸습니다. SNS로 모집했습니다. 10명이 신청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첫 수업 날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여러분처럼 외국에서 왔어요. 여성들이 웃었습니다. 한국 생활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 쓰기, 온라인 마케팅, 고객 응대. 제가 배운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도움돼요. 고마워요. 다들 잘하고 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여성 린이었습니다. 저 온라인 쇼핑몰 시작했어요. 베트남 음식 팔 거예요. 잘 됐어요. 응원할게요. 린의 사업은 잘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수입식품, 번역 서비스. 각자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교실을 더 크게 옮겼습니다. 이상훈이 자금을 댔습니다. 당신 꿈이니까요.
제가 도와야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리아 씨,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면 어때요? 정말요? 네.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름은 다문화 여성 창업 아카데미였습니다. 1년에 100명을 교육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마리아, 한국의 희망이 되다. 외국인에서 멘토로 마리아의 변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지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고국을 빛냈어요. 초청하고 싶어요. 초청요? 네. 조지아 여성들에게 강연해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조지아에 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가보세요. 저와 지훈이는 괜찮아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조지아로 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공항에 부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집은 변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 마리아.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강연날 수백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었어요. 외롭고 두렵고. 하지만 꿈이 있었어요. 가족을 돕고 싶었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엔 의무였지만 나중엔 사랑이 됐어요. 그가 저를 믿어줬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성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 후 많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저도 창업하고 싶어요. 용기 얻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훈과 지훈이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이상훈이 웃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년에 100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졸업생 중 70%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예요. 정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규모를 2배로 늘릴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도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월 매출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원룸에서 살았는데 당신이 열심히 해서예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훈이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좋아요. 넓고 밝아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씨, 책 쓰지 않으실래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이요? 네.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해보세요. 좋은 기회예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썼습니다. 조지아에서의 가난, 한국으로의 결혼, 힘든 적응기, 사업의 시작, 성공의 순간.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6개월 후 책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별을 꿈꾼 여인이었습니다. 출판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서점 사인회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마리아 씨, 책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독자들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책은 조지아어로도 번역됐습니다. 고국에서도 읽혔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마리아, 내 책 읽었어.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어머니. 나디아도 연락했습니다. 마리아, 책 봤어. 나도 나오더라.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사실대로 쓴 거잖아. 나도 반성했어. 고마워, 나디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마리아 씨,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사로 오시죠. 이사요? 네. 당신 경험이 필요해요. 많은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큰 책임이었습니다. 해보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줬습니다. 마리아 이사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도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잘 자랐습니다. 이제 2살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지훈아. 이상훈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마리아,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조지아 여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절망했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상훈이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오늘 일정 많죠? 네. 센터 회의 있고 저녁엔 강연이에요. 지훈이가 일어나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놀아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 일 있어. 내일 같이 놀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 상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유나예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무관심하고 외로워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적응했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줄게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어유나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대학교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외국인이어도 여자여도 노력하면 됩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창업하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와줄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훈이 지훈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보람 있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마리아, 행복해요?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저도요.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가난, 빚, 불안.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얻었습니다. 사랑, 가족, 성공, 보람.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나디아와의 갈등,
적응의 어려움, 사업의 위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더 많은 외국인 여성을 돕고 더 많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지훈이도 잘 키울 겁니다. 이상훈과도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진심입니다. 하늘의 별을 꿈꿨던 조지아 여인은 이제 한국에서 그 별을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꿈꾸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랑과 노력이 있다면요.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이상훈이 있고 방 건너편에 지훈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행복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무대는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 고요한 숨소리.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2년 전 조지아에서 비행기를 탔던 그 여자와는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이상훈의 사랑, 지훈이의 존재,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립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두려움, 좁은 원룸에서 울던 밤, 한국어가 서툴러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한국어 단어 하나, 요리법 하나, 사람들과의 인사 하나.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훈을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말도 적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와 결혼했을까? 사랑도 없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이상훈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한 제스처보다는 조용한 배려로. 매일 아침 끓여주던 국, 학원비를 대주던 일, 제 꿈을 응원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항상 제가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을 돌보고 희생하고 버티는 사람. 하지만 한국에서는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상훈의 도움을, 시어머니의 사랑을,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그리고 그것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디아를 생각합니다. 한때는 친구였다가 적이 됐다가 다시 친구가 된 사람. 그녀를 통해 배웠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요. 나디아는 제 행복을 시기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해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나디아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어려움을 나눕니다.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사업을 떠올립니다. 작은 온라인 판매로 시작했던 그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10명이고 2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월 매출은 제가 조지아에서 1년간 벌던 돈보다 많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운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연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포장을 거들고 배송을 가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떨렸습니다. 제가 과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겪었던 실수들, 배웠던 교훈들, 극복했던 어려움들. 모든 게 수업 자료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제 성공보다 더 기뻤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보람찼습니다. 책을 썼을 때를 기억합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순간들, 기뻤던 날들. 모든 걸 글로 옮겼습니다. 울면서 쓴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조지아를 떠나던 날 부모님과 작별하던 순간을 쓸 때는 책상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됐습니다. 글을 쓰며 과거를 정리했고 상처를 어루만졌고 용서했습니다. 책이 출판됐을 때 독자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울렸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봅니다. 지금 2살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 이상훈을 닮아 조용하지만 저를 닮아 밝습니다. 지훈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훈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돕는 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한국의 시댁 문화, 예절, 기대.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따뜻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육아를 도와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은 적으셨지만 항상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처럼 느껴집니다. 조지아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제가 보내는 돈으로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집도 수리하셨습니다. 동생들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그게 제일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으니까요. 가족을 돕기 위해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센터에서의 일을 생각합니다. 매일 새로운 가족을 만납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좌절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감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직접 도와주고, 때로는 다른 기관과 연결해주고, 때로는 그냥 손을 잡아줍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 과거를 보고 성장을 확인하고 존재 이유를 찾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땅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매운 음식, 빠른 사람들.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집입니다. 봄이 오면 벚꽃을 보고, 여름이면 계곡에 가고, 가을이면 단풍을 즐기고,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듭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에게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따뜻했습니다. 조금 낯을 가릴 뿐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이웃들, 손님들, 학생들 모두가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외국인이지만 다르지만 한국 사람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고 있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꿈을 생각합니다.
사업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을 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음식을 한국 전역에 알리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여성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훈이도 잘 키우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조지아의 따뜻함과 한국의 근면함을 모두 가진 아이로요. 이상훈과도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부부로요. 늙어서도 손을 잡고 걷고 싶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육아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난했고 외국인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아파도 웃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저처럼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저에게는 이상훈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꿈을 가지세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꿈을 향해 걸으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요. 그러면 언젠가 이룹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세요.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 웃어주는 사람.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일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훈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고 센터로 출근할 겁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입니다.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지아에서 온 마리아는 이제 한국 사람 마리아입니다.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늘의 별을 꿈꿨습니다. 그 별에 닿았습니다. 아니, 제가 별이 됐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별. 그런 별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요.